눈발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는 흡사 누군가 절박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28. 이 하늘은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몇 시간째 붙들고 있는 기획안이 널브러져 있었고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유령처럼 비쳤다. 또 망치면 어떡하지? 익숙한 불안감이 심장을 오밤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결정적인 순간 늘 무언가가 발목을 잡았다. 어릴 적 그녀는 물의 아이였다. 작은 돌고래처럼 물살을 갈랐고 수많은 메달이 그녀의 방 한쪽 벽을 채웠다. 하지만 전국체전 결승 마지막 50m 금메달을 눈앞에 둔 순간 거짓말처럼 어깨 근육이 굳어버렸다. 경쟁자의 물보라가 시야를 가렸고 터치패드를 찍은 손은 허공을 갈랐다. 2등. 관중석의 탄식, 코치님의 실망 어린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난 안 돼라고 속삭이던 자신의 목소리. 그날 이후 하늘에게 수영장은 금지된 공간이 되었다. 물의 저항보다 더 무거운 실패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사무실 창밖으로 첫눈치고는 제법 굵은 눈송이가 흩날렸다.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동료들은 이미 망년의 장소로 떠난 지 오래였다. 하늘은 기획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망년의 불참을 통보했다. 사실은 사람들이 불편했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 혹은 무심한 격려조차 그녀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졌다. 그때 메신저 알림음이 울렸다. 하늘씨, 아직 회사예요? 눈 많이 오는데. 직장 동료이자 산악회 선배인 박선우였다. 32의 그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하늘은 그의 메시지에 짧게 답했다. 네, 기획안 마무리 중이에요. 먼저들 시작하세요. 잠시 후 다시 알림음이 울렸다. 이번 주말 설악산 어때요? 머리도 식힐 겸 새로운 공기도 마실 겸. 설악산.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산의 이미지가 흐릿하게 떠올랐다. 가본 적 없는 곳. 어쩌면 지금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낯선 풍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다시 고개를 드는 자기 회의. 선우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걱정 말아요, 하늘씨. 제가 있잖아요. 함께 천천히 가면 돼요. 그리고 눈 덮인 설악은 정말 아름다워요. 분명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메시지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어쩌면 아주 잠깐이라도 이 숨 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하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답장을 보냈다. 갈게요, 선배. 금요일 밤 퇴근 후 하늘은 배낭을 꾸렸다. 등산화, 아이젠, 스패츠, 두꺼운 양말, 비상식량. 선우가 꼼꼼하게 일러준 준비물들이었다. 배낭 한 구석에는 빛바랜 수영 메달이 손수건에 쌓여 있었다. 왜 이것을 챙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작별하고 싶은 미련일지도 혹은 그 반대일지도. 토요일 새벽 설악산 소공원 주차장은 등산객들로 이미 붐볐다. 하늘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움찔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는 상쾌하면서도 날카로웠다. 선우는 이미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사무실에서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전문가용 등산복을 갖춰 입은 그는 훨씬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하늘씨, 잘 잤어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선우가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건네며 웃었다. 네, 선배도요.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공룡 능선이라니 이름부터 무시무시한데요. 하늘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공룡 능선의 험준함에 대한 수많은 후기를 읽으며 밤잠을 설쳤던 터였다. 선우는 하늘의 긴장감을 눈치챈 듯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말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제가 늘 함께 할 테니. 그리고 공룡 능선은 무서운 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분명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다. 하늘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정말 괜찮을지도 모른다. 아이젠을 착용하고 스틱 길이를 조절하는 동안 하늘은 심호흡을 했다. 그래, 한번 가보는 거야. 믿져야 본전이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이것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일 수도 있었다. 등반 초입은 비교적 완만했다. 소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은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고 나뭇가지마다 피어난 눈꽃이 햇살에 반짝였다. 하늘은 선우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선우는 능숙하게 페이스를 조절하며 설악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비선대의 전설, 울산바위의 유래, 대청봉의 사계.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동안 하늘은 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저기 봐요, 하늘씨. 저 멀리 보이는 게 건금성이에요. 예전에는 저기까지 케이블카가 다녔는데 지금은 운행을 안 하죠. 선우가 가리키는 곳에는 구름 사이에 숨었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기암괴석 봉우리가 보였다. 와, 정말 멋있네요.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도시의 빌딩 숲에선 결코 볼 수 없는 장엄한 풍경이었다. 사무실 책상머리에 앉아 기획안과 씨름하던 지난 몇 달의 시간이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선우의 말처럼 이곳에 오길 잘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점심으로 가져온 김밥과 따뜻한 차를 마시고 다시 산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예보에 없던 먹구름이 서쪽 하늘부터 빠르게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세상을 잿빛으로 물들였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잔잔하던 바람이 매서운 칼바람으로 변해 얼굴을 때렸다. 선배, 날씨가 이상해요. 하늘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우의 표정도 굳어졌다. 젠장, 일기예보에서는 분명 맑다고 했는데 일단 빨리 마등령 삼거리 쪽으로 가야 해요. 거기서 상황 보고 하산 여부를 결정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다.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한방눈으로 변해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졌다. 등산로는 이미 하얀 눈에 덮여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목소리에 의지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했다. 공룡능선의 위용은 이제 공포로 다가왔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신음했고 좁은 등산로 옆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하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다. 역시 난 안 돼. 난 항상 이래. 중요한 순간에 모든 걸 망쳐버리지. 귓가에 환청처럼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하늘씨, 괜찮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선우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마저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다. 하늘은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지독한 추위와 공포 속에 잠겨버리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눈 덮인 비탈길을 내려서던 하늘의 발이 미끄러졌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쳤다. 선우가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두 사람의 몸이 함께 눈 덮인 절벽 아래로 속절없이 굴러떨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하늘은 온몸을 애는 듯한 추위와 극심한 통증에 휩싸여 있었다. 다행히 두껍게 쌓인 눈 덕분인지 아니면 절벽 중간에 나온 소나무 가지에 한 번 걸렸던 덕분인지 즉사하지는 않은 듯했다. 하지만 왼쪽 발목이 부러진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옆구리에서는 뜨거운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선배, 괜찮아요? 하늘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하늘씨, 정신이 들어요? 젠장,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바로 옆에서 선우의 신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하늘보다 조금 위쪽, 비스듬한 바위 틈에 걸려 있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그의 오른쪽 팔에서는 검붉은 피가 눈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떨어진 곳은 좁고 깊은 바위 협곡의 중간쯤 되는 눈이 쌓인 작은 선방 같은 공간이었다. 위로는 가파른 설벽이, 아래로는 아득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다. 사방은 눈보라로 자욱했고 매서운 바람이 살을 내는 듯 불어왔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선배, 팔이. 괜찮아요. 찰과상일 뿐이에요. 하늘씨는요? 어디 다쳤어요? 선우가 고통을 참으며 물었다. 발목을 못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가. 하늘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셔 난 안 될 운명이었던 것이다. 수영도, 회사 생활도,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삶도. 선우는 부상당한 팔을 이끌고 힘겹게 하늘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배낭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하늘의 옆구리를 압박 지혈하고 부러진 듯한 발목에 부목을 댔다. 그의 손길은 침착했지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늘은 그의 얼굴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절망과 공포를 읽었다. 괜찮을 거예요, 하늘씨. 제가 어떻게든 구조 요청을. 선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휴대전화는 이미 서비스 지역 이탈이라는 메시지만을 띄우고 있었다.
무전기도 먹통이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얼마 남지 않은 비상식량과 빠르게 식어가는 체온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훌쩍 넘는 듯했다. 하늘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추위와 고통 그리고 지독한 피로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상하게도 죽음이 임박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결말일지도 모른다는 체념 섞인 평온함이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으로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딸의 실패에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실망감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단 한 번도 그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사무쳤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수영장의 푸른 물결, 물살을 가르던 자유로움, 승리의 환희.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정적인 실수 한 번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 이후로 그녀는 늘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아왔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늘 망설였고 작은 실수에도 쉽게 좌절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실패의 한 조각일 뿐인지도 몰랐다. 선우의 얼굴도 보였다. 자신 때문에 함께 이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 그의 따뜻한 격려, 진심 어린 미소, 그에게 제대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하늘씨, 정신 차려요. 제발. 선우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재킷까지 벗어 하늘의 몸을 덮어주고 끊임없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고 있었다. 그의 떨리는 손이 하늘의 뺨을 감쌌다. 참 이상하게도 그 온기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선배,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하늘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다. 마치 무대 위에 조명이 서서히 꺼지듯 세상의 모든 빛깔과 소리가 희미해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어둠과 침묵이 그녀를 감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니,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한 공간이었다.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고통도 추위도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완전한 고요와 평화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여기가 죽음인가?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안식처에 다다른 듯한 편안함마저 느껴졌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느낌. 실패도 죄책감도 그 어떤 무게도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때 저 멀리 아주 작은 빛 한 점이 나타났다. 바늘 끝처럼 작은 빛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빛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과 평화로움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절대적인 안전함과 사랑을 느끼는 듯했다. 빛은 마침내 그녀의 온 존재를 감쌌다. 눈부시지만 아프지 않은 부드럽고 자애로운 빛이었다. 그 빛 속에서 하늘은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 경험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 구석구석을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관찰하듯 혹은 그 순간으로 직접 들어가 모든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듯 생생하게 체험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물에 떠서 세상을 바라보던 순간의 경이로움.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시장을 거닐던 오후의 햇살.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밤새 비밀 이야기를 나누던 수학여행의 밤. 그 모든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리고 고통의 순간들도 있었다. 수영 대회에서의 결정적인 실수, 그로 인한 좌절감과 수치심, 친구와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날카로운 말들,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스스로를 책망하던 수많은 밤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조차 빛 속에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들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성장을 위한 밑거름, 혹은 더 깊은 이해를 위한 과정처럼 느껴졌다. 특히 그녀는 자신이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상처와 아픔을 그들의 입장이 되어 똑똑히 경험했다. 질투심에 친구의 험담을 했던 순간 그 친구가 느꼈을 배신감과 슬픔이 고스란히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짜증이 나서 엄마에게 모진 말을 했던 날, 엄마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마치 원본 이야기에서 피터가 경험했던 자신이 만든 지옥과도 같았지만 그 끝에는 심판이나 단죄가 아닌 깊은 참회와 용서의 가능성이 함께하고 있었다. 모든 삶의 장면들이 지나간 후 하늘은 순수한 빛 자체인 듯한 어떤 존재 혹은 우주적인 의식과 완전히 하나가 된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곳에는 시작도 끝도 옳고 그름도 없었다. 오직 무한한 사랑과 지혜 그리고 완전한 수용만이 존재했다. 괜찮다. 언어가 아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다.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으며 너는 단 한순간도 사랑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그 모든 것은 너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늘은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절대적인 평화와 자유를 만끽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다. 이 빛 속에서, 이 사랑 속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샘솟았다. 그때 그녀 앞에 두 갈래의 길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하나는 계속해서 이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선택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아. 이곳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그녀는 빛의 길을 향해 마음이 기울었다. 현실로 돌아간들 무엇이 달라질까? 또다시 실패와 좌절, 고통만이 반복될 뿐이지 않을까?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해방일지도 모른다. 바로 그 순간 아주 희미하지만 절박한 목소리가 그녀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늘씨, 제발 눈 좀 떠봐요. 하늘씨. 선우의 목소리였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애쓰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절규하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그와 함께 평생 자신 때문에 속가리에 쓸 부모님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슬픔, 그들의 고통. 만약 자신이 이대로 사라진다면 그들은 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안 돼.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실패했어도 괜찮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그것은 거창한 사명감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용기, 그리고 아직 다 피워보지 못한 삶에 대한 미련한 조각이었다. 그녀는 빛의 존재를 향해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 속삭였다. 돌아갈게요. 결심과 동시에 그녀를 감싸던 따뜻한 빛이 아득하게 멀어지기 시작했다. 평화와 안락함 대신 다시금 차가운 현실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몸이 아래로 한없이 추락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마침내 컥, 컥. 격렬한 기침과 함께 하늘은 현실로 의식을 되찾았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부러진 발목과 찢어진 옆구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방금 전까지 경험했던 그 경이로운 빛과 사랑의 여운이 아직도 그녀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듯했다. 하늘씨, 하늘씨, 정신이 들어요? 눈앞에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선우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거의 혼절 직전인 듯 보였지만 하늘이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차가웠지만 그 어떤 난로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구조대다! 하늘씨, 구조대가 왔어요! 선우가 하늘을 보며 울부짖듯 외쳤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가 보냈던 조난 신호가 기적적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색 구조대원들이 그들이 고립된 협곡 아래로 로프를 타고 내려왔다. 하늘과 선우는 들것에 실려 차례로 헬기에 올랐다. 헬기가 눈보라를 헤치고 설악산을 벗어나는 동안 하늘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은빛 산자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그녀에게 죽음의 공포를 안겨준 곳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성소이기도 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하늘은 발목 수술을 받았고 옆구리의 상처도 꽤 깊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임사체험의 기억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었다. 눈을 감으면 빛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경이로운 세계가 생생하게 떠올랐지만 눈을 뜨면 차가운 병실 벽과 소독약 냄새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도시의 풍경,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자동차 소음. 그 모든 것이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하나가 새롭고 낯설게, 때로는 견딜 수 없이 공허하게 다가왔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컬러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흑백 무성 영화 속에 던져진 느낌이었다. 선우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다. 그는 자신의 부상보다 하늘의 상태를 더 걱정했고 그녀가 깨어났을 때의 기쁨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자신의 임사체험에 대해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그 신비로운 경험을 언어로 표현할 자신이 없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하늘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병실 한쪽에 놓인 작은 화분 속에서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지만 끈질기게 흙을 뚫고 솟아오른 그 모습에서 하늘은 어떤 강렬한 힘을 느꼈다. 괜찮아. 나도 저 새싹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임사체험에서 얻었던 깨달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경험은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는 그 메시지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작은 용기가 생겨난 것 같았다. 몇 주 후 하늘은 퇴원했다. 그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한동안 본가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기로 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딸의 회복만을 빌었다. 그들의 깊은 주름과 흰머리에서 하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안타까움을 읽었다.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짓눌리지 않기로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맑은 주말, 하늘은 선우와 함께 집 근처의 작은 북한산을 찾았다. 예전처럼 가파른 코스는 아니었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선배, 저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하늘이 불쑥 물었다. 선우는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더니 특유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변했어요. 훨씬 편안해 보여요. 그리고 예뻐졌어요. 하늘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의 칭찬이 싫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짓는 선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하늘은 복직 후에도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더 이상 기획안 마감일에 전전긍긍하거나 상사의 눈치를 보며 주눅들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일은 힘들었고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때마다 임사체험에서 얻었던 평온함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중요한 것은 과정이니까. 그녀는 주말마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그녀는 순수한 기쁨과 생명의 에너지를 느꼈다. 과거 수영선수 시절 메달의 무게에 짓눌려 잊고 지냈던 그저 물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어쩌면 삶의 진정한 의미는 거창한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가끔씩 그날 설악산에서의 끔찍했던 기억과 함께 임사체험의 경이로운 순간들이 되살아나곤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따뜻한 빛과 평화. 그것은 그녀가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하늘은 선우와 함께 다시 설악산을 찾았다. 지난번처럼 험준한 코스는 아니었지만 눈 덮인 산길을 걷는 감회는 새로웠다. 정상 부근의 양지 바른 곳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늘씨, 그거 알아요?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하늘씨가 거의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거. 하늘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란 듯 선우를 바라보았다. 정말 제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작은 온기 덕분에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어쩌면 하늘씨가 저를 살린 건지도 몰라요. 선우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하늘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날 그들은 서로에게 생명의 빛이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임사체험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현재를 소모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있음을, 숨쉬고 있음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할 뿐이었다. 하늘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귓가에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함께 아주 오래전 그 빛 속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내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괜찮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다. 오늘을 살아라. 오늘이 바로 네가 살아가야 할 가장 좋은 날이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오랜 방황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였다. 눈앞에 펼쳐진 설악의 겨울 풍경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시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장엄한 자연의 교향곡이었다. 하늘은 그 교향곡의 작은 일부가 되어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